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R을 이용해서 중국의 한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부동산도 주제 자체로도 좀 재미있는 이슈이긴 하지만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료가 좀 특이한 게 좀 많습니다. 특이한 게 많다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데이터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지수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지수로 표시된 시점들이 그냥 막 수시로 변경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통계 기준 연도가 바뀌면은 나머지 자료도 자연스럽게 이제 스무딩,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제 지수를 이제 바꿔주는데 이 중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건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0년부터 15년까지는 기준 연도를 2010년을 100으로 하고 16년부터 20년까지는 15년 자료를 또 100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끊어지는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슈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로 도시별로 중국의 도시별로 월별 자료가 있는데 근데 부동산을 분석하다 보면 가격 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런 자료도 같이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많은 자료에 있어서는 1월에 자료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별로 해서 패널 분석할 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매년 1월이 좀 빠지면은 부동산 가격은 1월에 있는데 관련된 부동산 다른 지표가 같이 없으면은 좀 약간 분석하는데 좀 에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사이트 보시면은 이제 그 주소가 이겁니다. 잠시만요. 좀 요거를 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스태츠 거브 cn. 그래서 중국의 통계청 주소가 stats.gov.cn인데요.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라고 있죠. 데이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뭐 주제별로 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걸 찾냐, 먼슬리 데이터냐, 월별 자료냐, 쿼터, 분기냐, 연도 자료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인구조사 자료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월별 자료를 좀 구하고 싶은 거죠. 월별 자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좀, HTTP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요즘에는 HTTPS 이제 보완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중국은 HTTP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전하지 않으므로 계속하기. 예? 다시 한번. 이거 안전하지 않으므로 계속 누르면은 계속 연결은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지널이라고 있죠. 리지널. 그러니까 지역 자료로 가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monthly prices by selected cities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면 세일즈 인덱스 같은 것도 막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좀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있죠. Sales Price Indices of Newly Constructed Commercialized Build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레지덴셜 빌딩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이제 지수가 100인 경우도 있고 이전 월이 100이어서 100에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지수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전년 동기를 100으로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막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죠? 요런 지수 같은 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은 여기서 이제 Sales Indices of Newly Constructed Commercialized Building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전월 대비 전월을 100으로 했을 때 얼만큼 변했는지 변화율 같은 거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가격 지수는 그렇게 하고요. monthly by province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 real estate라 그래서 부동산 지표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이거 보면 floor space of real estate under construction이라 해서 지금 공사 중인 어떤 공사 면적 그쵸? 이런 게 이제 돼 있는데 요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 누적이 돼 있어요. 비누적으로 매월 그때 얼마만큼 이제 공사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제 비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floor sales of real estate completed 그러니까 뭐가 완공 면적 이런 거 같은 것도 있죠.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다운받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R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다운받은 거 보면은 이 신규 주택 가격 지수라고 이렇게 있고요. 한번 이걸 클릭해 볼게요. 엑셀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성별로 되어 있어 2022년 2월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 시점이 어딘가 봤더니 2011년 1월부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월별 자료니까 10몇 년 자료고 10년 전 자료니까 월별이니까 뭐 한 성별로 100몇십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이 여기 7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사 중 면적수 아까 거기서 플로어 스페이스라는 거 그것도 이렇게 좀 자료를 다운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공사 면적 같은 경우는 1월 있잖아요. 1월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 1월만 없는 게 아니라 쭉 하다 보면은 2021년 1월도 없고 매년 1월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명절 있잖아요. 명절. 그러니까 명절이 이렇게 많이 낄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냥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자료를 불러와 가지고 한번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결과는 다 이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찬찬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요거 보시면은 왼쪽이 원래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성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한번 그 시리즈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 빨간색이죠. 왼쪽에 이 빨간색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하고 잠깐만요. 왼쪽 이렇게 빨간색 되고 막 이런 부분 있죠. 그쵸? 요 부분이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수가 그냥 5년마다 변해요. 기준 연도가. 그러니까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보정을 하면은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보정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점프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오른쪽식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면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오른쪽 그림은. 그래서 이 지수를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R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요. 뭐 타이드버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디플라이 R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변환이라든지 자료를 정렬하는데 타이디 R이라는 패키지도 있고 자료의 구조를 변환시키는데 좀 되게 유용하고요. 리드 엑셀 같은 경우는 엑셀 읽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루브리데이트라는 것은 날짜 변환을 되게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치워크라는 것은 그림을 행렬처럼 열로 두 개로 나누던가 뭐 행으로 나누던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라이브러리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비어 있는 것들을 좀 채워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PLM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 분석할 때 좀 사용하는 패키지고, 스타게이저는 이제 어떤 추정한 결과들을 테이블로 이쁘게 정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관리 자료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슈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지수의 기준연이 수시로 변화해서 이 지수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막 들쭉날쭉해요. 근데 그거를 좀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중국 통계청에서는 그 가격 지수, 그러니까 기준연도 보정 안 한 그 가격 지수도 하나 제공을 하고, 대신에 전월 대비 변화율 이런 거를 자료를 또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첫째 년도의 어떤 지수만 가지고 변화율로 이렇게 좀 변화시키면은 아주 부드럽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일부 자료는 매월 1월의 자료가 없다. 그래서 1월 자료를 좀 채워넣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 돌려드리는지 한번 부동산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엑셀처럼 본다 그러면은 이 자료의 구조를 보면요, 이제 엑셀을 불러드릴 때는 몇 열부터 불러드릴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은 데이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드 엑셀이라는 명령을 쓸 때 이 신규 주택 가격 지수라는 엑셀 파일을 부를 건데, 리드 엑셀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근데 스킵 3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3개 정도는 없애라. 스킵 3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띄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를 불러드리라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P 인덱스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요걸 아직 라이브러리를 안 불러드렸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자료가 이제 P 인덱스라는 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엑셀에서 본 것처럼 날짜가 오른쪽으로 쭉 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자료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역이 있고, 잠깐만요, 좀 색깔을 좀 밝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역이라는 게 있고,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값, 여기서 부동산 가격 지수인데 이런 식으로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연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연도가 그러니까 밑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이걸 뭐냐면은 이걸 와이드 폼이라 그래요. 와이드. 넓게 돼 있는 거를 롱으로 바뀌어라. 이런 식으로 연도가 이렇게 가게끔 하는 하게 하는 패키지가 이제 원래는 타이디 R이라는 패키지인데, 그게 이제 위에 있는 이 타이드버스 안에 이게 타이드 R이라는 거라든지 디플라이 R이라든지 여러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자, 자료는 잘 불러져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밑에 맨 끝에 한번 가보죠. 저 밑에 보니까 좀 주석이 있죠, 그렇죠? 72, 73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변수처럼 인식을 하고 밑에 값들이 없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6번 보면은 여기 데이터는 아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줘가지고 NA로 표시된 거는 다 없애자.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P 인덱스를 우리 불러드렸는데 NAO 및 P 인덱스 하면은 NA로 표시된 건 다 없애자.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요걸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료가 꽉 차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각주 있었던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잘 불러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요렇게 데이터가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리자는 얘기죠. 데이트 이렇게 날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피벗 롱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 타이디 아래, 디플라이 아래, 타이디버스에. 그래서 피벗 롱거 이렇게 해놓고, 자, 그래서 피벗 롱거, 그러니까 가로로 긴 거를 세로로 길게 만들자. 근데 뭘 할 거냐면 데이터는 우리가 P 인덱스라는 걸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데이터를 변환할 때 제외하는 것은 리전은 제외하라는 얘기죠. 리전은 뭐냐면은 요거는 그대로 요거 리전이라 첫 번째 열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도시지역으로 잘 돼 있으니까 요거는 변환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변환시키지 말라는 표시는 뭐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전은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롱하게 그러니까 길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나머지가 뭐가 있죠? 리전을 빼면은 날짜 값들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 변환된 이름을 변환된 거를 period라고, 다시 말하면은 여기 February 2022, January 2022 이렇게 된 거를 뭐라고 하냐면 date로, 그러니까 period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 있잖아요. 요런 값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거를 이제 price라고 하자는 얘기죠. 왜냐면 성별 주택 가격이니까 그렇게 좀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pivot wider라는 명령을 쓰면은, pivot longer라고 하면 이제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어떻게 됐었어요? 아까는 여기 날짜가 쭉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이 피리어드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요 값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쭉 변환이 됐죠. 그렇죠?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아래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역별로, 그 다음에 기간별로 이렇게 쭉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패널 분석을 할 때 뭐가 있냐면은, 분석할 때는 id라는 게 필요하고요. id, 여기서는 뭐냐면 리전이 되겠죠. 성이라고 이렇게 된 리전이 있을 거 있고요. 그 다음 기간에 대한 어떤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perio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period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세요? 문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문자 플러스 숫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숫자로 된 거를 결국에는 날짜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날짜를 변환시켜야지 기간이라는 걸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는 게 또 패키지가 있습니다. 아래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날짜가 제뉴얼리 2000년식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월별 자료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러블리데이트 패키지를 쓰면 돼요. 여기서 뭐 패키지를 어떻게 쓰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MD라는 것은 월 연으로 인식시켜라 하나는 명령어예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요 P 인덱스에는 지금 피리오드 어떻게 되어 있죠? 문자, 숫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명령어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P 인덱스에 피리오드라고 된 거는 my, 그래서 월 연으로 인식시켜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잘 깨끗하게, 아까는 문자, 숫자 이렇게 된 게 그냥 날짜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변환이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는 이 P인덱스라는 우리가 만든 이거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P인덱스. 그쵸? 여기 보시면은, 리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고, 그쵸? 피리어드는 아까 우리가 mi라는 함수를 써서 날짜로 변환시켰죠. 그쵸? 근데 price라는 것이, 값이라는 것이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라는 것을 이거를 좀 숫자로 변화시켜라. 그래서 뭐냐면 지금 price가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price는 as numeric price. 그죠? 다시 읽으면은 P인덱스는 P인덱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파이프 오퍼레이터는 그대로 넘기는 거죠. P인덱스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있는 변수인 price를 숫자로 만들어서 다시 price라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region2라는 것을 원래 region이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문자를 숫자로 바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문자를 일단은 팩터로 변환시키고 as factor region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숫자로 변환시켜라. 이거 왜 이렇게 할 거냐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70개 성이 있거든요. 70개 성이 있는데 70개 성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더니 한 성별로 그림이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70개 정도 되는 거를 한 20개씩 나눠서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했다 보면은 그래서 성이 1부터 20까지는 우리가 그룹해서 그리고 21부터 뭐 40까지는 또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리전이라는 것을 리전2라는 걸 만들어서 1부터 70개 숫자를 배분해 가지고 나중에 좀 나눠서 그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인덱스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된 것처럼 보세요. 그러니까 region이라는 거는 원래 뭐였죠? region은 원래 문자였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좀 키울게요. 좀 줄일게요. region이라는 건 문자였는데 region을 팩터로 변환시켜서 그리고 나서 다시 숫자로 변환시켰더니 베이징이라는 것은 이제 4의 값을 갖는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별로 값을 다 이렇게 갖게끔 숫자를 갖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price라는 것도 숫자로 잘 인식됐고 period라는 것도 이제 날짜로 잘 인식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인덱스를 이용하는데 필터라는 걸 써서 region2가 25개. 그러니까 25개, 그러니까 25 미만인 거만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그림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X축은 기간으로 하고 Y축은 부동산 가격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이제 선하고 지원 포인트 점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 노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25개 이렇게 25 성 중에서 처음 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그려서 지원이라고 저장하고 똑같은 거를 25번부터 50번 사이 조건문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25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조건문이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죠. 25보다는 크고 and 5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필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린 거를 이제 G2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보다 큰 거는 G3에서 또 동일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G3라고 했는데 한번 여기 그림을 한번 그러면 우리가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요. 지원 저장한 거를. 그림을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죠. 그쵸? 근데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점프가 많이 있네. 그쵸? 지역별로. 베이징만 하더라도 점프가 꽤 많이 있네요. 빨간색으로 돼서. 그쵸? 갑자기 끊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끊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빨간 시점이 뭐냐면은, 이게 지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중국이 5년마다 이 지수를 기준 시점을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이징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 시점까지는 아까 잠깐만요. 요 시점까지는 여기가 100이 되게 만들고, 요 시점부터는 다시 100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쭉 하고, 여기서부터는 또 100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쵸? 5년마다 기준 연도를 100으로 다시 리세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예전 거랑 다 해서 좀 깔끔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쵸? 뭐 안 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ggsa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그림 G1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그림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림이 예쁘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게. 그죠? 뭐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지 않게 잘 나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림을 보면은 지수의 기준이 5년마다 변경되어 자료에 단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지수에서는 다 필요 없고 제일 처음 연도만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 연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변화율, 전월 대비 변화율 이렇게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103, 그러니까 2011년 1월이 다 첫 기간인데 모든 성에 있어서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다음의 자료는 월별 변화율이 있다면은 그거 이용해서 쭉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 엑셀 파일 보면은 신규 주택 가격 전월 대비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월 대비니까 1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100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거나. 근데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죠. 100 조금 넘는 거 또는 90 조금 넘는 거 이런 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월 대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요걸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아까처럼 이제 뭐 쓸데없는 위에 있는 세 개는 그러니까 스킵해서 그 다음 자료부터 하라고 그러고 이제 없는 자료는 좀 빼고. 자, 그럼 PB라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랑 비슷하죠? 이게 아까랑 비슷한 게 자료가 요렇게 길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요렇게 좀 밑으로 롱으로 좀 만드는 거죠. 피벗 롱거 요걸 이용해서. 그래서 아까 롱걸 하고 지역은 그대로 지금 잘 됐으니까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길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의 데이터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그럼 요거는 피리어드라고 저장을 하자.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값들은 뭐라고 저장할 거냐? 변화율, 그로스라고 이렇게 제가 할게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좀 제가 한번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그로스로 이렇게 좀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좀 이슈가 생기죠. 자, 피리어드 보면은 이거는 날짜를 인식하기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이걸 좀 날짜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뭘로 썼죠? mi라고 루브리데이트라는 패키지에 mi라는 명령을 써서 월, 연으로 인식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growth라는 것 자체도 이 변수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좀 변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rowth의 period라는 것을 이제 날짜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mi라는 함수를 쓰자. month y의 약자죠. 그래서 월, 연으로 변환시켜라. 그 다음에 growth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growth의 구조를 보면은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growth라는 것도 문자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약간 숫자로 변환시키자. 그래서 growth라는 것은 growth를 이용하는데 growth라는 그 변수를 숫자로 as numeric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로 변환시키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 원래 지수 파일이 있었죠. 그죠? 지수가 뭐가 있었냐면은 pindex라는 지수 파일이 있었고, 지금 이제 변화율 자료가, 변화율 자료가 growt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자 이거죠. 머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치고 이거를 HP 머지라고, 하우징 프라이스 약자로 HP 머지라고 정의를 하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HP 머지라고 그래서 요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죠. 그렇죠? 자, 아까 본 것처럼 이 프라이스 이 변수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점프가 되게 많이 있었죠. 시점별로. 그러니까 이제 요 프라이스에서 첫 기준점 데이터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이 얼마큼 변화했는지 이걸로 다 쓸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다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다 2011년 2011년 1월이 다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한 첫 시점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어느 기간까지 이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나 봤더니 2011년 1월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요 시점이 1이니까, 제가 좀 약간 이거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첫 연도죠. 첫 시점. 이 값이에요. 이제 여긴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요걸 어떻게 만들면 좋냐면요. 여기는 항상 1이니까, 다음은 어떻게 되면은, 요 100 곱하기 1 곱하기 1.006. 그죠? 배수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1 곱하기 누적이 되게끔 1.006 곱하기 0.997. 그죠? 누적이 되게 계속 이전 거부터 다 변하는 거를 다 누적시켜서 그 다음에 처음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이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변화율이니까 이 값들이 좀 계속 채워져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수를 좀 변환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죠. 요 명령어로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HP 머지를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 일단은 그룹 바이 리전. 그래서 각 지역별로 2011년 1월부터 2022년 얼마까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계산을 하는데, 뭘 하냐면은, 레이즈는 growth 나누기 100을 해라. 왜냐면 여기 이제 성장률이 100 이렇게 됐으니까 100이라는 것은 1이잖아요. 곱하기로 따지면 1이잖아요. 그렇죠? 99.8이라는 것은 곱하기로 따지면 0.998이니까 그걸 growth를 100으로 나누고, 그래서 rate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multiple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격에다가 이 성장률을 곱하자 이거죠. 근데 이 multiple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first pric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함수라. first라는 건 뭐냐면은 각 지역에 있어서, 그렇죠? 각 지역에서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해도 되죠. arrange 뭐에서 region, 그다음에 아까 period였죠. 이렇게 정렬을 시켜도 되겠죠. 잠깐만 이거.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진수를 만들 때 뭘 할 거냐면은 일단은 요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2011년 1월부터 2월 1, 2, 3, 4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별로 순서대로 돼 있고, 그래서 제일 처음 값은 요걸 쓴다 이거죠. 제일 처음 값은 요거 쓰고 곱하기 이렇게 이제 그 성장률이 이렇게 변화율이 있는데 요거
요거를 이제 100으로 나눠서 배수로 만들고, 근데 100으로 곱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곱하기 천연도를 어떻게 되면은 천연도는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주고, 둘째 연도도 둘째 연도는 요거 곱하기 요거 누적시키고, 셋째 연도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해서 비율을 계속 뭐 1 플러스 R에 1승, 2승, 2등, 3승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적시키는 거죠. 그런 누적시키는 명령어가 뭐냐, 이게 뭐냐면은 컴프로덕이에요. 큐뮬러티브 프로덕. 그래서 누적 곱을 시켜라. 뭐냐면은 이 변화율, 그죠? 배수를 누적 곱하기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뭐에들 곱하냐면 그 프라이스, 각 성별로 첫 시점의 값 있잖아요. 첫 시점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은 그죠? first라는 것은 각 시점에서 요 값, 제일 처음 시점 값만 사용해서 나머지는 여기다 이렇게 다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서 만들어진, 수정된 것을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멀티플.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것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라는 것이, 프라이스라는 것이 원 지수였어요. 프라이스라는 게 원 지수였고, 요것이 우리가 변환된 지수예요. 아까 원지수는 뭐가 있었죠? 점프가 많았었죠. 점프가 기준 시점이 막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쭉 살짝만 좀 내려볼게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서 2018년 8월 10일 요때만 보더라도 값이 꽤 차이 나죠. 원지수는 119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수를 변화시키니까 121로 되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왼쪽 거는 기준 시점이 수시로 변한 거고, 우리는 초기 값을 가지고 그 다음 변화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좀 자료를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변환된 거를 X축은 기간, Y축은 이제 멀티플이라 해서 우리가 새로 변환시킨 지수죠. 멀티플을 이용해서 G4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G3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G3라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지역에 된 건데, 그 지수 변환되기 전, 그죠? 원 데이터 지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라. 그 다음에 G4라는 것은 이번에, 지수 변환을 시켜서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만든 거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중국 부동산 가격 지수 비교라는 파일로 저장을 시켰어요. ggsa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밑에는 그림이 뭐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걸 좀 줌을 시키면은 좀 그래도 괜찮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막 보더라도 아까 왼쪽에 이렇게 원래 중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수 가격,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점프가 있고, 그죠? 이렇게 점프가 있었고, 그죠? 막 이렇게 점프가 있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부드럽게 변한 거죠. 그 데이터가 그래도 스무드하게 돼가지고 원하는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가격 지수로 이제 오른쪽 걸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뭘 했었죠? 부동산 가격 하는 것도 지금 중국도 좀 재미있어가지고 왼쪽 형태로 제공되는 지수를 초기 값을 이용해서죠. 초기 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게 초기 값을 이용하고 제일 처음 값 플러스 변화율, 그죠? 이게 이제 전월 대비 변화율 자료는 또 중국 통계청에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믹스를 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이거 작업을 한 거죠. 이게 또 좀 재밌는 작업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뭐 공급 물량 지수라든지 다른 주변 관련된 지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사 면적수 요 자료를 이용하려고 해요. 근데 뭐냐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개가 존재하는 게 1월 자료가 없고, 두 번째 이거는 누적 자료로서 비누적 자료로 매월 추가적으로 얼만큼 이렇게 새로 이제 신규 공사 면적이 늘어나는지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누적 자료를 비누적으로 만드는 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차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누적에서 전께 누적을 빼면은 비누적으로 현재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차분. 그러니까 현재기에서 전기를 빼주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12월 자료와 2월 자료를 이제 패턴을 보고 1월 자료를 채워넣는 인터폴레이션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면적도 비슷하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엑셀 파일.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CC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CC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보면 여기 첫 번째로는 32번째 행은 좀 없애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원래 NA 오밋을 써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같은 경우 NA 오밋 하면요 이거 다 없어져요. 행별로 NA 오밋 하면은 매년 1월 자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플릿 케이스를 써도 마찬가지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 1월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NA 오밋 썼다간 모든 데이터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랑 좀 다르게 요 32번 행만 좀 없애자. 그래서 그 뭐 어떻게 하냐면은 랜드라는 새로 만드는데, 이거는 CC 우리가 지금 공사 면적수 불러온 데이터에서 32번째 행만 빼라. 마이너스 32, 그쵸?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행을 삭제해라.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랜드라는 것이 이렇게 돼서 32번이 없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가로로 긴 거를 세로로 길게 만들어라. 와이드 피벗 롱을 쓰면 되겠죠. 롱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죠? 피벗 롱거라는 걸 써서 랜드라는 데이터베이스 이용하고, 컬럼 중에서 리즌이라는 건 빼라. 리즌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건 빼고 나머지들은 다 길게 나열시키는데, 요게 있는 이름들, 그쵸? 요게 있는 이름들을 어디다 저장할 거냐? 피리어드라고 저장을 하고, 이 값들은 뭐라고 저장할 거냐? 랜드라고 저장하자 이거죠. 이거 땅 면적이니까. 그래서 랜드라고 저장하라. 이 이제 피봇 와이더라는 명령어가, 롱거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랜드를 만들자. 자, 그러면은 여기도 랜드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좀 뒤죽박죽 돼 있는데, 왜냐면 날짜를 좀 인식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누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죠? 누적을 비누적을 어떻게 만드느냐? 현재 누적에서 전께 누적을 빼면은 현재의 비누적 그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시간대로 정렬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은 필수적이다. 자, 그 전에 뭐냐면은 일단은 기간을, 날짜를 인식시키자. 아까 이렇게 된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숫자로 된 거를 my라는 함수, 루비 데이터 m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날짜로 인식시키자. 그죠?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랜드가 아까는 문자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날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본 것처럼 이제 여기서 랜드 보면은 또 이제 아까 랜드라고 변수가 랜드 내에 랜드라가 있는데, 요것은 또 여전히 이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숫자로 인식시키자. 면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이제 지역이 이렇게 베이징 이렇게 되어 있고, 날짜가 여기 있는 것이 다 문자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구조. 그러니까 티블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피벗 롱거라는 것이 이제
그 타이디버스인데 그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좀 잘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리전이라는 것은 문자다. 그다음 피리어드는 날짜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랜드라는 것은 더블 숫자로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랜드라는 걸 할 건데 이게 뭐라 했어요? 누적치예요.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를 아이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안휘성 같은 경우도 1월 1일 자료 없죠. 매년 1월 1일 자료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2월 자료, 3월 자료, 4월 자료, 5월 자료, 여기 보면 계속 커지죠. 12월까지 계속 커지죠. 이게 왜냐면 이게 누적치래서, 누적치래서 마찬가지로 쭉 되니까. 누적치라는 것은 이제 비누적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분이라는 걸 쓴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랜드를 재정리하는데 이 랜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일단은 지역과 기간으로 정렬을 시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역별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룹 바이라는 걸 지역별로 계산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랜드2라는 것은 뭐냐면은 랜드에서 레그 랜드의 1기간을 빼라. 디플라이할 점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레그라는 명령어를 쓰는 패키지가 많아요. 우리가 시계열 분석할 때도 레그라는 걸 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을 경우에는 이게 많은데 이게 충돌이 날 경우가 있더라고요. 충돌이 나니까 여기는 이제 요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deplyr 함수를 쓰는데 이게 tidyverse에서 쓰는 거거든요. 또는 deplyr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차 변수는 렉을 쓰는데 그냥 요 deplyr 패키지에서 이렇게 변환시키니까 deplyr 아래 있는 이 렉이라는 함수를 써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냐면은 랜드2라는 것은 뭐냐면은 랜드에서 이거 시차 변수를 빼주면은 우리가 비누적 각 월별 이제 그 건설 면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걸 만들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비누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NA approximate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주 패키지에 있는데 요것이 우리가 아까 매년 1월별로 성별로 1월 자료가 빠져 있었잖아요. 요런 걸 좀 채워 넣어라 이거죠. 근데 랜드2를 이용해서 그죠? 랜드2는 이제 비누적 시킨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1월 빠져 있는 자료를 좀 채워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명령어를 수행하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채워 넣더라도 맨 처음 값은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맨 처음 값은 이전 값이 없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 시점에 이전 값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후로 이렇게 있는 이 중간 값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랜드2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랜드2라는 것은 랜드에서 누적된 값에서 정기 값, 누적된 값을 빼니까 비누적 해당 월의 건축 면적이 랜드2라고 얘기하는 거고 랜드3를 이용하는데 이제 1월에 빠진 것들을 좀 채워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 함수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랜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은 리전, 피리어드, 랜드만 있었는데 랜드2라는 게 생겼고 자, 이게 비누적이죠? 그렇죠? 자, 12,980에서 11,888을 빼면은 2,000 얼마 남자리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14,000 얼마에서 12,000 얼마 빼면은 1,300이 남자리였죠. 그렇게 비누적으로 만드는 게 랜드2였죠. 자, 랜드3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랜드3는 이제 초기 값은 변하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 값들이 다 채워졌네. 그렇죠? 중간에 매년 있던 1월 값들 다 채워졌고, 그렇죠?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 값만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미싱으로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각 성명에 있는 값들이 다 채워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 값만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값들은 어느 정도 랜드3 같은 경우는 1월 값들이 채워지는 거죠. 아, 괜찮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 거를 이제 좀 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HP 머지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가격지수 합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HP 머지였죠. 그죠? 그래서 원래 프라이스가 뭐였냐면은 그 중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수였고, 그죠? 근데 지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변환시켜서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부드러운 지수, 그죠? 지수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죠? 지금의 우리가 했던 그걸 또 거기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HP 머지 요거는 이제 주택가격 지수 만들었던 거 요거랑 랜드라는 것이랑 합치는데, 그죠? 근데 요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면은 이거 보세요. HP 머지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가 뭐예요? 지역이라는 게 필요하고 할 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요게 필요할 거고, 그죠? 왜냐면 성별이라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기간이라는 게 중요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리전트라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1부터 70개 성 있으면 1, 2, 3, 4 이렇게 성을 구분하는 거니까 나중에 그림 그릴 때 1번부터 20개 성까지 그려라 이렇게 할 때 보면 리전트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멀티플이라는 게 필요하죠. 왜냐면 이 프라이스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중국 통계청 자료가 되게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한 거지만은 우리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멀티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랜드에서 뭐가 필요하죠? 랜드에서는 우리가 랜드3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이라는 것은 그 HP 머지, 그 부동산 가격과 그 다음에 우리 그 건설 그러니까 공사 면적 요걸 합치고, 그런데 그중 뭘 선택할 거냐면은 위진이라는 걸 선택하고 기간이라는 걸 선택하고 멀티플 우리가 새로 만든 지수 요거 선택하고 랜드 3 있죠? 아까 비누적절을 만들고 1월자를 채우는 거 랜드 3 하고, 그 다음에 리전트라는 거, 왜냐면 이거는 성 구분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하기 위해서 요것만 좀 이렇게 해서 파이널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이라는 자료가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리전, 피리어드, 멀티플 요게 새로운 지수, 랜드 3라는 것은 이제 중간 기간 채워놨던 그 가격이고 그 면적이고 리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호를 채워놓더라도 맨 처음 시점의 자료는 채워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삭제를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names final이라는 거에서 이름을 좀 바꿔주자. 멀티플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고 랜드3라는 것을 랜드 이렇게 해놓고 그걸로만 좀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우리가 결측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삭제해주자.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파이널 이렇게 이제 잘 생긴 거죠. 보신 것처럼 모든 자료가 다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650개 샘플이 있고 5개 변수가 있고, 그래서 뭐 리전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 날짜로 잘 들어가 있고, 가격도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랜드도 숫자로 잘 들어가 있고, 리전트 우리가 지역 구분해서 좀 분류를 나눌 때 쓰이는 리전트도 숫자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냐, 다른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머지 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파이널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파이널 요거는 뭐냐면 주택 건설 면적과 주택 가격 간의 관계 그래프를 보이겠죠? 왜냐면 면적도 우리가 합쳤고 주택 가격도 합쳤으니까, 그래서 X축을 어떻게 하냐면 X축은 면적, Y축은 가격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지엄 스무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요걸로 추정하는 거를 선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메소드는 LM이라는 것은 리니어 모델이라서 그냥 선형 회귀 모형처럼 y 값을 프라이스로 놓고 x 값을 랜드로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선형 회귀가 나오잖아요. 그 식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5라고 저장을 했으니까 요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게 점 찍어 있는 게 실제 이제 관계거든요. 근데 뭐 대표적인 걸 그려보니까 음의 관계가 있더라, 그죠? 기울기가 음이더라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사 면적과 부동산 가격 관계 그림이라고 저장을 하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그림이 잘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변수는 여러 가지 더 붙여야 되고 막 그럴 수 있지만은 부동산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자료가 좀 약간 특이한 게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변환시키는지 우리가 좀 배워봤었고 때로는 월별 자료가 빠진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누적치로도 막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 사례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걸 좀 여러분들 연습하다 보면은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패널 분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실제로 이런 걸 쌓아서 패널 분석하는 이제 패널이 여러 가지 아이디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이 70개 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 그렇죠? 패널이라는 게 뭐 있죠? 패널이라는 것은 n적인 성질도 있고 t적인 성질도 있는 거죠. n이라는 것은 우리가 70개 성이 있었고 t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2011년 1월부터 뭐 2020년 몇 월까지 이렇게 따르면 뭐 여러 가지 뭐 100개 정도 있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700개 정도 샘플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만든 거죠,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파이널이라고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파이널. 잠깐만요. 이렇게 파이널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프라이스하고 랜드 간의 관계를 패널로 분석하는 거죠. 근데 패널로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타임이 시간이 무엇인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p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 있습니다. PLM 패키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이라는 것을 패널 자료로 선언을 하자. 그래서 p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은 패널 데이터로 선언을 하자. 근데 패널은 nt 있으니까 n이라는 것은 리전 2로 인식을 시키고, 그렇죠? 또는 리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리전을 인식시키고 기간은 피리어드를 인식시키자. 그래서 요거를 차이나로 인식시키자. 그 다음에 요걸 돌리자. 그렇죠? 어떻게 되면은 우리 패널 리니어 모델 약자인데 패널 모형을 돌리는데 Y축은 프라이스고 X축은 랜드죠. 그러니까 공사 면적이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데이터는 이 차이나를 이용하면서 모델은 위딘이라서 픽스드 이펙트 이걸 하는 건데 이걸 리절트라는 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값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원소를 뽑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스타게이저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스타게이저하고 이 나온 결과 이렇게 넣고 타입은 HTML로 저장하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HTML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지 워드 파일에 잘 테이블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패널 추정 결과 .doc라고 저장을 하자.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바탕화면이 검게 돼 있지만은 하여튼
보면은 추정 결과 보면은 부정적이죠, 그렇죠? 공사 면적이 늘어나면은 주택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공급이 늘어나면은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샘플이 650개고 뭐 이렇게 된 그런 게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뜬금없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냐 뭐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중국의 데이터가 사실은 좀 이렇게 가공해서 우리가 분석용으로 사용하기 좀 약간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한번 연습해 보면은 뭐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